결국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조합은 거치형 미니 PC인 맥미니와 키보드와 탈부착이 가능한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맥미니의 성능과 확장성이 아쉽게 느껴진다면 상위 모델인 맥스튜디오 기본용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시 시기와 성능 모두 애매모호한 M3 칩보다는 AI에 특화된 M4 칩까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 실리콘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M1 맥미니가 2020년 11월에 출시되고 후속 모델 M2 맥미니가 2023년 1월에 공개되었습니다. 후속작이 나오는데 무려 26개월, 2년하고도 2개월 정도 걸린 셈입니다. M4 맥미니가 하반기에 출시하면 출시 간격은 좀 더 빨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M2 프로 맥미니를 작업용 PC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급형 기본 모델인데 M2 프로 칩과 16기가 램 그리고 512기가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모델은 M1 맥스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1년 만에 팔게 된 이유는 들고 다니기에 쉽지 않은 무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집에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트북보다는 디스플레이, 키보드, 배터리가 있는 거치형 PC에 가까웠죠. 주로 모니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공간 활용성을 저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M1 맥스 맥북 프로 16인치를 처분하고 M2 프로 맥미니를 구매한 것입니다. 칩 넘버링만 숫자 1에서 2로 판올림이 이루어졌을 뿐 대부분의 스펙은 다운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체감이 될 정도로 퍼포먼스가 하락했는데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살짝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맥스튜디오가 나올 것이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M2 프로 맥미니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성능적으로는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 출력 단자가 HDMI 2.1로 개선되면서 4K 240Hz와 같은 고해상도 고주사율을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된 게 기변하고 싶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M2 프로 맥미니의 경우 썬더볼트 4 단자가 2개 더 많은 총 4개를 제공해 넉넉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부분도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썬더볼트 독과 같은 추가적인 액세서리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니까요. 시간이 지나 최근 M3 맥북 에어가 출시되었는데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넘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클램쉘 모드 기준으로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을 2대까지 지원하는 부분과 AV용 코덱 지원으로 유튜브에서 4K, 8K와 같은 고해상도 콘텐츠 감상 시 영상이 버벅거리지 않고 쾌적하게 구동이 되는 부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동일된 부분이 상당히 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M3 맥북 에어로 넘어가지 않고 M2 프로 맥미니를 좀 더 사용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M3 칩의 애매모호함 때문입니다. M3 칩은 3나노 공정으로 설계되어 애플 실리콘 특유의 탁월한 전성비를 보여주며 유의미한 수준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AI 처리를 돕는 NPU 성능만 비교해보면 M3 칩은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간 A17 프로 칩의 반토막 수준인 만큼 AI와 관련된 부분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의 중요도가 점점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대착오적인 NPU 성능이 적용된 M3 맥북 에어를 건너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맥북 에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거나 인텔 칩이 탑재된 맥북을 사용 중이었다면 이번에 기변한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현 시점에 M2 프로 맥미니에서 넘어갈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게다가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거머에 따르면 차기 맥미니는 M3가 아닌 M4로 건너뛸 것이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M4 맥미니가 출시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충분히 기다릴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4 칩이 동일한 3나노 공정의 기반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뉴럴 엔진이 탑재되게 되면 NPU 성능만큼은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개선되는 게 기정사실화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OLED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M3 맥북 에어와 OLED 아이패드 프로는 카테고리가 아예 다른 기기라고 봐야 합니다. M3 맥북 에어는 빌트인 키보드와 썬더볼트 단자가 탑재되어 있고 13인치와 15인치 화면 크기에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면 OLED 아이패드 프로는 키보드를 별매로 구매해야 하고 12인치, 12.9인치 화면 크기의 터치 스크린과 애플 펜슬 호환이 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탑재된 운영체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M3 맥북 에어에는 macOS가 적용되었지만 OLED 아이패드 프로에는 아이패드 OS가 적용되어 작업용 PC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생산성이 떨어지며 애플 펜슬을 이용한 창작이나 OTT 게임과 같은 콘텐츠 소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비슷한 부분은 휴대성이라고 볼 수 있죠. OLED 아이패드 프로의 대체제가 아닌 사용성이 최대한 겹치지 않으면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조합 측면에서 보면 M3 맥북 에어보다 M2 맥미니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편집과 같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은 M2 맥미니가 있는 집에서 수행하고 오피스와 같은 간단한 작업과 드로잉과 같은 창작 그리고 게임 플레이나 OTT 감상과 같은 유의적인 활동은 OLED 아이패드 프로가 중심이 되어 집과 실내를 오가면서
많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M3 맥북 에어와 OLED 아이패드 프로를 함께 들고 다니면 사이드카와 같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휴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침수나 파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두 기기 모두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배터리, 키보드와 같은 부품이 없는 M2 프로 맥미니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이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5K 120Hz 외부 출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M3 칩의 경우 노트북을 닫은 상태로 사용하는 클램쉘 모드에서는 외장 디스플레이를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칩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맥북 에어의 경우 원래 한 대까지만 가능했는데 M3 맥북 에어에서 2대까지 늘어났으니 유의미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해상도와 주사율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를 하지 않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M2 프로 칩이 탑재된 맥미니에서는 5K 120Hz 외부 출력이 가능하지만 M3 칩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델 울트라 샤프 U4025QW 모니터와 썬더볼트, HDMI, DP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도 5K 60Hz로 제한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 럼버링이 붙은 애플 실리콘 칩이지만 상당히 꼼꼼하게 금난로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물론 5K 120Hz 스펙을 탑재한 하이엔드 모니터를 쓴 유저는 그야말로 극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쓴 유저 입장에서는 100% 적용되는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M3 맥북 에어를 거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조합은 거치형 미니 PC인 맥미니와 키보드와 탈부착이 가능한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맥미니의 성능과 확장성이 아쉽게 느껴진다면 상위 모델인 맥스튜디오 기본용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시 시기와 성능 모두 애매모호한 M3 칩보다는 AI에 특화된 M4 칩까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 실리콘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M1 맥미니가 2020년 11월에 출시되고 후속 모델 M2 맥미니가 2023년 1월에 공개되었습니다. 후속작이 나오는데 무려 26개월, 2년하고도 2개월 정도 걸린 셈입니다. M4 맥미니가 하반기에 출시하면 출시 간격은 좀 더 빨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미 iMac이 M2 버전을 건너뛰고 M3로 나온 전례가 있듯이 맥미니 역시 좀 더 빨라진 칩 출시 주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M4 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매량을 견인하는 주력 모델인 맥북 프로, 맥북 에어의 경우 새로운 칩이 탑재된 후속 모델을 매년 출시해야 하지만 비주력 모델에 해당하는 iMac, 맥미니, 맥스튜디오는 홀수나 짝수와 같이 건너뛰는 식으로 출시 간격을 좀 더 크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퀄컴, 인텔, 삼성과 같은 칩 경쟁사와의 AI NPU 경쟁 심화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M4 신제품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경쟁은 상당히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효용 가치가 높은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충동 구매를 가급적 자제하고 존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니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중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